가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욱 사무장이라고 합니다.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 변호사는 아니고,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무장입니다. 아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그 유료분하고 상속만 지금 이번 달이 지난 건 만 12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료분과 상속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겠죠. 수많은 사건을 경험을 해봤고, 자, 오늘은 그 유료분이나 상속에서 가끔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이게 뭐 자주는 아니고, 그 재산 상속 포기 각서입니다. 보통 얘기를 이제 이렇게 상속 포기 각서 이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통상적으로 이게 실제로 이렇게 예를 들어 보면 아버님이 계시고 어머니 계시거든요. 자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남 있고 일녀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 아버님이 이렇게 이제 증여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일녀가 불만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도 증여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 증여를 해줄 때 이게 100이라면 100이라면 여기는 5, 이 정도로 증여를 해주죠. 증여해주면서 포기각서를 받습니다. 이게 일반적입니다. 약간 대부분은 이쪽으로 증여를 해주면서 여기다가 작은 금액을 증여해주고 이제 포기각서를 받습니다. 포기각서도 보통 이제 얼마를 받고 그 이상 이거 재산 상속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권리도 행사하지 않겠다, 또는 일남에게 모든 재산을 다 이렇게 상속하거나 증여해 준 것을 인정하겠다, 이의제기하지 않겠다 라는 이제 각서를 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피상속이 사망하십니다. 각서는 어디서 썼겠죠? 각서. 이 각서는 보통 이제 그 작성은 이제 상속인이, 물론 이제 아까 같은 경우에 일녀가 하지만 보관은 일남이 합니다. 아버님이 각서를 받아가지고 일남한테 줍니다. 여기서 이제 일녀의 소송이 들어옵니다. 통상 이 소송은 유료분입니다. 상속 재산을 많이 남겨놨다면 굳이 아버님이 각서를 받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일남한테 많이 증여하고 일녀한테 조금 증여하면서 포기 각서를 받기 때문에 대부분 유료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상속 포기 각서,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녀가 이제 유료분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일남이 항변을 하는데 그 재산 포기 각서 갖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여기서 이미 이 증여를 조건으로 포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유료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재산 포기는, 이거는 만약에 이게 유효하다면 사실은 유료분 제도가 무의미해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버님이 그 자녀한테 얼마 증여하면서 포기해라 라고 하면 대부분은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효하다면 유료분 제도가 무의미해지는데, 대법원 입장은 뭐냐면, 대법원은 우리 이제 민법 규정에서 말하는 민법에서 말하는 상속 포기. 상속 포기는
1019조 1항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그 가정법원에 관할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상속포기 심판 청구를 해서 상속포기 그 신청이 수리되는 거 그것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전이잖아요. 이 규정에 따라서 이거는 그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상속 개시 후 법원에 신청하는 걸 의미합니다. 법원에 신청한 것만이 상속 포기이기 때문에 이전에 생전에 한 거는 이거는 무효라는 거죠. 이렇게 돼 물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아니 생전에 증여받고 나서 기껏 증여를 다 받아놓고 여기 와서 다시 소송을 한다는 거는 신인칙 위반 아니냐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는 이거 대법원에서도 이 생전에 상속 포기를 한 후에 나중에 소송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 소송이 신의칙에 위반한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무효입니다. 이게 무효입니다. 이 절대적 무효입니다. 이게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소송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일단은 부모님이 이 포기각서를 주는 조건으로 증여를 한다. 증여하는 겁니다. 이거를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받지 말아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저희는 받으라고 합니다. 일단 주면 받는 겁니다. 각서 어차피 무효입니다, 이거.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이런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받으라고 합니다, 이거. 자, 그러면 과연 이 포기각서 포기각서 무효라고 했죠. 무효입니다. 사실 그 최근에 이게 이제 그 서울중앙법원에서 지금 1심 끝나고 항소심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나왔는데 무효입니다 이거. 그러면 포기각서 받아봐야 의미 없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포기각서는 무효입니다 이거. 필체가 좀 안 좋습니다. 포기각서는 무효입니다. 그러면 이게 포기각서가 무의미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꼭 효력이 없다 그래가지고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재산 포기각서가 몇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 증여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뭐 이 포기각서 쓰는 상속인한테 1억을 줍니다. 현금으로 5만원권으로 바꿔가지고 증여세 낼까봐 줍니다. 뭐 몇천만 원도 주고 수차례 거쳐서 줍니다. 근데 증거를 하려면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계좌 출금 내역은 있습니다. 근데 이 일녀에게 지급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이게.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 계좌에 출금한 것만 있거든요. 또는 어쨌든 이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사실 그 금고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기도 합니다. 돈을 현찰을.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포기각서에 얼마를 받았다, 1억을 받았고 그래서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포기한다 이런 문구가 써 있다면 그 자체로 이게 증거가 됩니다. 이게 증거가 됩니다. 보통 포기각서는 자필을 씁니다. 이게 이제 아까 예를 들면 일녀가 자필을 쓰고 밑에다가 이름 쓰고 도장 찍거나 뭐 지장을 찍습니다. 사인하거나. 일반적으로 이제 아버님들이 도장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도장이나 지장을 찍게 합니다. 이거 자필을 썼기 때문에 부인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수많은 소송을 하지만 자기가 써준 각서를 부인하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포기각서에 이런 내용이 있다면, 이 증여받았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증여가 증명이 되고 이게 유류분 청구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요번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2억입니다. 2억. 네. 2억 정도 이게 이제 썼습니다. 뭐 언제 얼마 받고 언제 얼마 받고 해서 2억을 받았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포기각서 하나, 계좌에는 안 나옵니다. 이게 흔적이. 이 포기각서 하나로 2억이 그러니까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제 아들 입장에서는 이 포기각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2억을 안 물어줘도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정황입니다. 정황. 유류분 소송이든 상대분할 소송이든 그 소송을 하다 보면 그 소송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의 쟁점이 있습니다. 이게 쟁점이 있는데 원고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피고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게 뭐 증거가 100대 빵, 뭐 빵대 100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여기한테 유리하고 또는 요만큼 여기한테 유리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거죠. 1억을 원고가 증여받았다. 원고가 1억을 증여받았습니다. 근데 원고는 부인합니다. 이걸 나 안 받았다. 여기는 이제 받았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60%가 유리합니다. 여기는 40%가 유리합니다. 그랬을 때 판사님이 야 여기 60%는 원고가 유리한 증거가 있고 40%는 피고가 유리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1억 중에 6천만 원만 원고의 특별수익으로 본다.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1억이 다 기문기고 아니면 아닙니다. OX 게임입니다. 쟁점 하나하나 그런 경우에 이게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정황 그러니까 재산 포기각서를 써뒀는데 이게 뭐 상당히 좀 반인륜적이고 좀 이런 각서가 있습니다. 뭐 부모한테 되게 못하겠고 해서 뭐 내가 재산을 다 포기하겠다 뭐 이런 각서가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게 이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왜냐면 판사님도 사람인지라 뭐 반인륜적인 원고에게 애매모호한 사건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편을 들어주는 이보다는 부모를 해서 고생하고 자녀의 도를 다하고 한 피고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포기각서는 여러 가지 이제 무효지만 이게 무효입니다. 물론 이제 뭐 피상품이 사망한 이후에 재산 포기각서를 넣었다. 뭐 상속재산 분할이 아니고 정식으로 법원에 상속 포기한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게 아니고 사망한 이후에 재산 포기각서를 써주면 이건 유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기각서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써준 거. 그러니까 부모님이 생전에 이제 부모님한테 써준 걸 얘기합니다. 이게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 포기각서는 증여를 증명하는 유류분 소송에서 재산을 반환해달라고 하는 원고의 증여 사실, 특별식 사실 이거를 증명하는 정말 유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정황, 쟁점이 애매모호할 때 이거를 여기 소송 나간 피고에게 유리하게 끌고 올 수 있는 이런 정황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포기각서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상당히 큽니다. 이게 뭐 저희도 많이 이제 각서를 보는데 대부분 이게 써 있습니다. 이게 뭐 얼마를 증여받았다 뭐 이런 것들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점은 정리해드리자면 오늘은 이상하게 기운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4일 중에서 3일을 술을 먹어서 그런지
아유, 힘듭니다, 우리 참. 자, 상속 개시 전, 후. 예. 포기각서, 예, 무효입니다. 그렇죠? 예. 후, 포기각서 유효합니다, 이거는. 근데 이때 써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 뭐 유류분을 첨부할 건데 이거 써주겠습니까? 자, 상속 개시 전에 포기각서를 쓰면 무효입니다. 그러나 증명력은 있습니다. 예. 증명력은 있습니다. 이 증명력은 특별수익과 정황에 대한 증명력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포기각서를 만약에 갖고 있다면 네, 이거를 이제 잘 보관하고 소송이 일어났을 때 예, 그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쪽으로 예,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게 사무실이 지금 에어컨이 꺼졌습니다. 지금 3시 반 정도 되다 보니까 에어컨도 꺼지고 후덥지근합니다. 사무실이 이렇게 저기 있습니다. 냉풍인가요? 예, 그게 있습니다. 그거 틀어놓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쉬었다가 요거는 쟁점이 이제 재산 포기 각서는 끝났으니까 좀 쉬었다가 다른 주제로 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조금 기다리겠습니다.